기억력 하겠습니다. 실천 쪽이죠. 아침에 이론적으로 했고요. 기억력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게 기억과 이해인데 무엇이 먼저인가요? 요즘은 기억하기보다는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대 요구죠. 참 학교도 그렇고 기억 예전에 이제 암기에 대한 불신, 암기의 폐단 때문에 이제 이해도 안 하고 암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말하면 전 이해하지 않아도 암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근데 그게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이라는 거죠. 장기 기억을 하면 나중에 어떤 데로 통합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요. 좀 쉽지도 않은데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억 안 하고 이해만 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없네요. 기억 안 하고 이해만 하는 경우는 전 예를 이제 그 학습지 교사로 두는데 학습지나 아니면 조직 내 밑에 사람들한테는 기억하기를 요구하지 않죠.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학습지 교사가 수업 내용의 상당수를 기억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이라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계획 세우면 당연히 독립을 하죠. 기본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기가 독립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나 기억 내용이 드물어야 되고 그 대신에 시킨 거는 잘 알아들어야 돼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요구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컴퓨터 등등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기억 내용도 그렇고요. 실은 기억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 등등 얘기하면서 주로 내용만 생각하는데 실은 기억이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이 중요한 건 구조예요. 구조 스키마라고 하는 스키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스키마, 구조 스키마 그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그쪽 스키마 이론 쪽에서 좀 옆으로 도는 것 같아. 구성주의나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별로 그게 발전되지는 않았는데 그 다른 쪽에서 심리에서 얘기하는 프레임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심층 프레임 같은 식으로 그게 구조 스키마 같은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나 시각 같은 거죠.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지식이 쌓이면서 그와 맞물려서 구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는 기억을 이걸 안 해요. 기억이 엉성하면 그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억이 상당히 엉성해지고 토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충분한 기억을 갖고서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없어요. 어른들 상당히 약한 편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보는데 주로 내용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자기한테 맞는 틀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슷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불안해가지고 다양한 책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틀이 안 잡혀요. 기본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어떤 틀이에요. 틀 중에서 우리가 다음에 사고를 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의문을 갖는 형태로 지식이 쌓여야지 좋죠.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구조예요. 그렇죠? 육각형 벌집 같은 식으로 구조가 쌓였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물음표로 쌓여야지만 좋죠.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폐쇄적인 형태로 쌓인 경우는 아주 탄탄해요. 그 대신에 외부 지식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다 자기식으로 아주 완고한 형태의 지식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유연하면 남의 얘기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휘청거리도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너무 유연한 식으로 자기 중심이 없으면 휘청거리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는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받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 이 장기 기억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으면서도 적당하게 자기 중심도 세울 수 있고 그럼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 기억으로 어떤 틀을 갖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어린애들은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형성해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자기 중심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장기 기억 속에 체계적인 구조 스키마가 없는 거다. 좀 이거는 거의 정체성에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기억을 못한 사람을 보면
기억을 못하면 결국 과거를 기억 못해요. 과거하고 현재 자기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상당히 비참한 얘기를 해요. 얼굴에 끝도 모를 체념 같은 거 그런 게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라는 게 없는 거죠. 자기라는 게 없어. 과거를 연결을 못 시키면. 근데 장기기가 상당히 우리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과거가 불안한 형태잖아요. 내 토대가 뭔가 엉성하네. 내 기억을 내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체로 그렇죠. 휴대폰 나온 상태에서 점점 더 내가 1년 전에 어디 간 음식점을 내가 추론해서 기억을 해내기보다는 얼른 찾죠. 휴대폰을 찾아. 내 기억을 내가 잘 안 믿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 집이 맛있었나? 이런 거죠. 자기 기억을 재활용을 안 하면서 장기 기억이 자꾸 엉성해지는 거야. 엉성해지고 점점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안 잡히는 형태.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그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기억이 강한데 장기 기억이 약한 경우. 요즘 애들이 대체로 그렇죠. 그런 애들이 물론 학기에서보다 단기 기억 일상으로 좀 길게 보죠. 왜냐면 전날 시험 공부해도 다음날 시험 잘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학기로 말하면 장기 기억인데 우리로 보면 그게 단기예요.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해 암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지식이 안 쌓이죠. 그렇죠?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린 형태. 그런 단기 기억. 요즘 애들이 상당수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면 그 전에 기억된 거하고 지금 공부한 걸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힘이 없어요. 학습 부담 등등으로 힘이 없을 뿐더러 그 단기 기억 어느 정도 심하냐면 한 2시간 정도 공부할 때 앞에서 배우고 기억한 거를 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집어넣을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단기 기억은 학기로 말하면 7개인데 보통 5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묶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5개 이하로 만들어야 돼. 전체를. 그래서 결국 애들한테 그림책은 정보 하나예요. 이어진 정보. 무슨 말이냐면 애들 보고 중간부터 발표하라 그러면 못해요.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고 아니야. 강제로 시키면 짱구 있는 머릿속으로 자기가 앞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로 해요. 그죠? 왜냐면 한계기 때문에 쪼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다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정보를 들을수록 근데 안 묶여서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뻥 터지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앞에 걸. 지금 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꽤나 많아요. 앞에 걸 버리고 그 다음 걸 들어요. 그래서 마치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몰입 독서처럼 하루에 6시간을 하면 애들이 재밌다고 하거나 거꾸로 그때 도봉에서 온 애들인데 엄마 차 타고 가면서 떠든대 계속. 아니 이상하잖아. 보통 때는 읽었냐 그러면 읽었다 그러고 재밌냐 재밌다 그러고 얘기해봐 그러면 몰라 이러던 내가 6시간을 읽고서 재밌다고 친구가 계속 떠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6시간은 지루하고 힘들 텐데 오히려 더 책을 좋아하네 그러는데 약간 장기격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1시간 정도 읽는 건 요즘에는 튀겨나가서 아무것도 안 남아. 시키는 과제만 하면 끝이야. 왜냐면 다른 걸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6시간 정도면 느낌 있죠? 딴 거 할 수가 없고 좀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그쵸? 그리고 저학년 같으면 6시간 책 읽었다고 큰소리 칠 수도 있어. 집에 와서 뭐 과제 조금만 하면 될 정도로 좀 큰소리 치면 여유가 있으니까 속으로 들었더니 장기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상당히 전반적으로 장기격이 약한 형태다. 능동기억이 약간 있어요. 중간에. 능동기억은 컴퓨터 말하면 램처럼 잠시 올라왔다가 zas으면 빠지는 거. 장기 저장이 안 되고 임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쵸? 능동기억은 토론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유리해요. 그쵸? 토론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토론은 어른도 힘들잖아요. 내 생각도 정리를 해야 돼. 남 얘기도 들어야 돼. 우리 애 보니까 그 토론은 말을 안 해서 넌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랬어. 아니 둘이 얘기하는데 나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C가 얘기한대. 그럼 또 C 얘기 들으면서 A랑 연관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D가 얘기한대. 책 얘기할 시간이 없대. 그래도 그렇지. 근데 보니까
1대4인 경우는 지가 1이야. 나머지 4야. 그때는 얘기하더라. 그때는 이제 입장이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긴 하네 그러는데 보통 때는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토론 같은 건 애들한테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 능동기억, 그 남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표현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그걸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가능한 거, 미리 준비된 거나 가능한 거지. 예상 반론도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거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시킨다. 전 능동기억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토론은 주로 쓰기 시키지, 쓰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문한 걸 여기서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써서 다시 보내는 형태. 그건 생각할 여유를,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주는 건데, 그 순간은 너무나 어렵죠. 순간 움직이는 건 참 어렵고. 그래서 단기 기억이나 능동기억이 강하면서 장기 기억이 약한 경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적다.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이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있어요. 일화 기억은 구체적인 맥락의 기억이고, 언제 어디서 시공간이 있는 거.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기억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상을 기억 잘하는 사람. 근데 후배 중에 한 명은 10년 전에 만난 여자의 옷 색깔 같은 것도 기억해. 어마어마해. 근데 공부는 그렇게 아니고 공부 추상적이니까 의미 기억이라 그런 거예요. 의미 기억. 그래서 의미 기억이 강한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일화 기억은 공부랑 안 되고 이제 일상에선 정말 머리 좋다, 기억력 좋다 그러는 경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알파고 시대에 어떨 거냐 그러지. 알파고 시대로 따졌을 때 그리고 요즘 애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상당수 허당인 경우는 구체적인 자기 경험이 너무 없는 상태로 빨리 추상적인 것들만 기억해서 답을 맞추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삶은 일하기학적 구체적인 게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추상적으로 했는데 요즘 애들은 삶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성이 너무나 없어. 그런 상태에서 추상적인 지식만 쌓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나중에 정말 많은 경우 정체성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자기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바탕이나 경험 자체가 없어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형태일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알파고 시대 장기 기억은 당연히 필요한데 아까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되고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자기 스키마의 틀로 쌓을 수가 있어야 돼. 자기 기억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기억해도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자꾸 버리잖아. 버리고 또 남의 얘기 듣는 거잖아. 내가 굳이 인터넷이나 평가를 안 들어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여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장기 기억 또 하나가 일화 기억이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는 일화 기억을 우습게 봤지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앞으로는 그게 더 중요할지 몰라.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추상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알파고처럼 그런 인공지능에 다 당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의미 기억이지. 그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장기 기억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죠. 중요한 건 일화 기억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맥락을 갖고 있는 형태의 장기 기억이만이 인간임을 알려주는 거고 그 사람의 개성을 알려주는 거지 의미 기억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인공지능과 붙었을 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인공지능은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요즘은 약간의 구체성 일테면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둑은 아주 그거예요. 아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상적이에요. 가장 큰 추상적인 건 뭐냐면 바둑은 이기고 지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분명한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경우도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 그런 거는 이기고 지는 거 그렇게 결과가 분명한 거에 상당히 강하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 그러면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이 이겨낸다면 어쩌면 일화 기억을 바탕으로 두는 거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고요. 장기 기억력 높이는 방법은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구조 수습한 것처럼 이야기나 글의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구조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동화를 많이 익히는 거는 동화 속으로 이야기나 글의 구조를 몸에 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처음 가운데 끝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로 말하면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이런 식으로 5단계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져야 되고 복선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를 애들이 익혀서 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애들이 지금 현재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구조가 없어요. 머릿속에 구조가 없어서 다 정보예요.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걸 갖고서 오늘 강의 주제가 저거구나, 오늘 저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붙잡고서 맨 끝에 가서 저게 뭘 말하는 거지 결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틀이 있어야지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서론이 문제의식이고 결론이 주장이죠. 사실인 거. 그리고 본론이 근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처음 가운데 끝이고. 이야기로 말하면 처음에 집을 떠났고 중간에 어쩌고저쩌해서 뭐 우여곡절을 겪었고 끝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거든요. 내가 틀이 있어야지 정보를 집어넣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처음 가운데 끝이란 정보가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예요. 집을 떠난 건 떠난 거고 행복한 거야. 따로 움직여.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끝에 걸로 앞에 걸 물어봐. 성격이 소심한 아이가 용감하게 바뀌었는데, 그죠? 동화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용감한 아이가 왜 그 앞에 소심하실 때 행동을 보고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물어봐. 실은 바뀌었잖아. 소설에서 하나의 성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타난 성격을 갖고서 그 앞에 행동을 의문을 갖는 거야. 없는 거예요, 구조가. 이야기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는 논리적인 구조잖아요. 설명문이거든요. 동화는 이야기라서 기억하기 훨씬 좋아요. 설명문 기억하는 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동화에서 기본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문 당연히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를 애들은 설명 안 했다 그러지. 모르니까.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건 왜 그러냐? 학원은 그때마다 계속 해준다고 봐요. 해주는 거야. 결론 할 때도 문제의식을 다시 언급하면서 결론 얘기해 주는 것이고, 계속 중간중간 얘기해 주는 거야. 강의를 잘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들으면 좋으냐? 아니지. 그건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 능력은 여전히 안 써요. 기본적으로 학교처럼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기가 말하는 이야기라거나 하나의 글이라거나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에 기본적인 구조가 없다. 그래서 다 정보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역사나 과학을 많이 하는 애들이 특히 그래요. 왜냐면 그건 거의 다 나열이에요. 그 구성을 아는 건 대단히 어렵죠. 훨씬 더 시간의 흐름대로 된 동화 옛 얘기를 많이 읽어야 되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쌓아야 되는 게 없다. 우리는 거의 그거를 시키는 거죠. 그 구조를 익히는 거.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를 익히면서 내 머릿속에 구조 스키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틀이 잡혔을 때 정보가 체계적으로 잡히는 거가 기본인데 그런 게 없다.